음악의 교차로에서 만나는 의미 있는 초대석, 소리다방. 네, 오늘 소리다방 함께하는 분, 서도민요 소리꾼으로서는 아마 대중적인 지명도 면에서는 뭐 이분 따라갈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TV 방송으로는 종종 뵀던 분인데 오늘 박정욱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리꾼 박정욱입니다. 예전에 뭐 KBS 하긴 뭐 요즘 국악 프로그램이 워낙 좀 없어가지고 네. 예, 뭐 어느 프로그램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텐데 진짜 예전에는 뭐 제가 요즘은 챙겨보기까지는 아닌데 네. 예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종종 뵐 수가 있어서 서도소리 이 코너가 나오면은 네, 그 서도소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뭐 높은 소리 그다음에 좀 막 떠는 요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이 그 서도소리라고 좀 특이한 소리를 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좀 불려다니면서 예. 소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은 오늘 나와주신 박정욱 씨께서는 저희 국악방송하고도 또 인연이 제법 깊으신 분이라서 예, 저희 방송 꾸준한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국악대간을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네, 한 몇 년 전까지 제가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박정욱의 국악대간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의 전통 뭐 민요라든지 상여소리 등등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또 이야기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라서. 예. 만약에 그 방송을 계속 하고 계셨으면은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를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음악의 교차로에서 뵐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그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 못 하고 계속 이제 그렇죠. 다른 진행자와 게스트는 또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참 많았거든요. 예. 자, 오늘 서도소리 소리꾼이라고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뭐 방송 말씀도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오늘 모신 박정욱 씨가 참 하시는 일이 일단 또 이 오늘 의상을 봐도 할 얘기가 있을 텐데요. 하시는 일이 좀 많아요. 아, 글쎄요. 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국악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리꾼이 제 인생의 그냥 목표였어요. 그리고 소리꾼 중에서도 서도소리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인생에 서도소리는 나의 뭐 혼이다. 예. 나의 또 삶의 목표다 해가지고 그냥 전 그 서도소리 입문하면서부터 그냥 전 끝까지 서도소리꾼으로 남으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 서도소리꾼으로서 그거 연명하고 산다는 게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음악으로 산다는 것이 참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뭐 남도 지방이나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많이 후원하는 조금은 저들이 넓죠. 그런 곳이 많고 어쨌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도 소리 뭐 황해도 소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삭막하자 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전혀 그런 기대치 없이 그냥 선생님과의 이렇게 약속 너는 이 다음에도 서도소리를 해서 평양에 가서 내 이름을 남겨라. 그 어릴 때 들은 그 소리를 제가 촌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괜히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런 영웅 심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나는 서도소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딴 눈 안 팔고 그것만 해왔던 게 오늘의 그냥 소리꾼으로 남아 있다는 거. 예, 그게 저 자신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한국 서도소리 연구보존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풍류방이죠. 가래혼을 또 벌써 오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극장 공연을 제가 다른 국악인들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은 아로쿠 대극장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문예회관 대극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3번의 발표회를 했어요. 거의 한 번에 한 3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만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연 또 언제 있냐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뭐 어느 통장을 깨든가 뭐 적금 통장을 깨든지 뭔가 팔아야
공연을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다가 이제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람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또. 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저희 이영관 선생님을 모시고 일단 이제 명인과의 만남 이래가지고 선생님을 앞에 딱 내세워 놓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목요일 날 밤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서도소리하고 국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약간의 광고를 냈더니 주변 친구들부터 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와서 시작된 게 지금은 526회까지 공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래현 국악 공연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골프를 가시든가 무슨 모임에 가서 목요일 날 뭐 해? 그러면 가래현 가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조금 알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투자를 하고 이 공을 들이신 만큼 자리를 대충 잡았다고 봐야죠. 이제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전통 예술도 예술이기 때문에 똑같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예술을 그대로 똑같이 복습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제 예술이 이제 조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부유하게 예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사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전통 예술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적금을 하든 저금을 하든 모아서 요 돈으로 다시 발표회를 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을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보여주는 방법이 극장에서만 하니까 또 왠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겉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공간에다가 평안도 지방의 민속품들 가구 같은 걸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황해도 지방에서 해주가마라든가 이런 항아리 그다음에 괴짝 같은 거 개성 괴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다가 쫙 깔고 서도소리와 이런 서도의 민속 자료들을 같이 해서 공연을 이렇게 해줬더니 글쎄요. 이해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서도소리를 하면서 서도 지방의 그런 민속 자료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쪽에 투자하고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빗나가지 않은 서도소리꾼이 되지 않았나. 선생님들께 조금 덜 미안한 그런 제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 말씀도 좀 이따 이제 나눠볼긴 할 텐데 일단은 나오셨으니 곡은 한번 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도소리 하면은 그리고 또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역시 수심가겠죠. 그렇죠. 제가 저희 김정현 선생님께 수심가를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울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울지 않고 그다음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절대 잘한다 소리를 안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안마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 한 3시간 정도에 한여름에도 방에 불을 떼 가지고 그러면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선생님께서 그제사 그래 거기에다가 가사를 올려봐라 그러면 잘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배운 게 제가 수심가라서 수심가 그냥 한 곡 듣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정욱 씨와 함께하는 소리다방 소리꾼이시니까 수심가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정욱 씨의 수심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사 몽혼으로 행유력이면 문전 성사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덩달아 나의 할까요? 서상강으로 배 타고 저불고 가는 저두동자야 말 물어보자. 너의 선생은 위량하시며 행하는 곳이 그 어디에 매냐. 두동자 여자오되 우리 선생은 남해 광릉하에 척송자라옵시며 행하는 곳은 영주 복례방장 삼신산으로 불사역 구하러 가는 길이로소이다. 평생의 지상선을 몰랐더니 너의 두동자 뿐이로구나. 인호상이 자자코 명정케 치한 후에 한단침 도두배고 장중호접이 잠깐 뵈요. 황천화류 찾아가니 화두와 영산홍 자산홍 백철주 진달화 가운데 풍류랑대여 춤을 논이다가 세류령 넘어가니 편편 황조는 환호성이요 것이 행락은 인생 기불기 아닐진데 꿈인지 생신지 몰라
몰라 다시 갱소년 못하리 로구나. 네, 서도소리꾼 박정욱 씨와 함께하는 소리다방, 오늘 첫 곡 서도소리의 가장 기본이자 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심가를 들었는데요. 참 말 그대로 수심, 네. 근심스러운 마음이 이 노래에 그냥 철철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왜 안 슬프냐고 그러셔서 제가 수심가는 슬픈 노래가 아니고 수심이 가득 찬 노래이기 때문에 근심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좀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 육자백이나 경기의 창부타령에 이제 다 이렇게 쌍벽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하면 이제 육자백이나 흥타령에 비해서 굉장히 절제된 감정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하기가 쉬웠던 게 저희 선생님 말씀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조를 했었어요. 시조창을. 예. 네. 그 시조창을 많이 해놓으니까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김정현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그 수신가가 이게 계단식으로 이제 정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소리를 특히 김정현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우리 김정현 선생님의 수신가는 조금 그 계단식을 많이 밟으면서 정가에 가깝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소리를 좀 빨리빨리 받아들인 건 제가 또 전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시조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웠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릴 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이 촌내서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근데 참 서도소리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아무래도 평안도 서도소리다 보니까 대동강물을 좀 마셔야 이런 하는데 우리 박정욱 씨께서는 뜻밖에도 대동강물이 아니라 위천물을 드신 분이라고. 네. 위천하면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좀 압니다. 네. 경남 거창입니다. 그렇죠. 예. 그 위천 계곡이 유명해가지고 TV 한번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네요. 수승대도 좋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고향이 이제 거기 거창 중에서도 저희 외가댁이 이제 황산이라고 해서 거기 신시 이제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비가 둘났다고 해서 외척 세력을 중종비하고 그렇죠. 연산군비가 한꺼번에 난 곳이지요. 그 이제 거기가 저희 외가댁 본댁이에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주 그 왕비가 둘난 집 아주 시퍼런 그 양반댁 종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외가댁에 아드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외손 봉사한다고 거의 외가댁에 외할머니 치마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맨날 사당 차례하러 사당에 가고 할머니가 때때마다 종중에 그런데 좀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사물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그냥 대청마루 아니면 사당마루 아니면 그냥 곡간에 또는 장광이라는 데가 경상도에 많은데 그런데 다니면서 그 시골 풍경에 그게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자연의 모든 전통적인 거 외에는 받아들인 게 없었어요. 7살, 8살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말 특별한 또 보이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음악의 출연하신 분들 중에 보통 무대에서는 우리 전통소리 하시는 분들이 한복도 다 갖춰 입으시고 하는데 방송은 좀 편하게들 나오시거든요. 근데 한복을 또 이렇게 다 갖춰 입고 나오셨는데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네, 그게 이제 반대로 다른 분들은 이제 정장이나 다른 요즘 옷을 잘 챙겨 입고 이제 외출을 하시거나 한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편한 옷이 한복이거든요. 조금 어렵게 이제 하려 그러면 양장을 입는데 보통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게 뭔가를 해보자고 할 때는 이렇게 중의적삼을 입어야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한복이 잘 어울린다 소리를 많이 듣긴 하는데 딱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입고요. 그 다음에 이 평안남도의 사람들의 성격하고 이 경상도 사람 성격하고 성격이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격상 성격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통하는 바가 또 있고. 네, 진흙 속의 용이라고 표현을 평안도하고 이 경상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품이
그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는 용과 같다. 예, 그 성격이 급하고, 예, 그 다음에 좀 약간 우악하고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책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하고 평안도 저희 선생님께서 쓰시던 사투리하고 그 억양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양쪽 다 억양이 세긴 세죠. 예. 그리고 통목을 써요. 왔나, 왔대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를 쭉 가르쳐다 보면은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소리를 곧장 빨리 내요. 그래서 약간 이 평양의 소리는 그러니까 황해도 소리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경기도 다르다고. 사람들이 잘 따라하는데 평양을 위주로 해서 평안도 소리는 경상도 사람들이 배우기가 조금 더 쉬운 게 있습니다. 저도 출생지는 부산 광안리인데 제가 해운대. 네, 제가 해운대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뜻밖의 또 연결고리가.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계시는 장청근 씨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예. 오늘 나와주신 박정욱 씨 응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서도소리는 연습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방에 불을 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김정현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처음 이렇게 인연이 사제간의 연이 닿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계속 시조창을 하고 이제 국악을 이제 판소리도 많이 공부를 하고 경기민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될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송파에 있는 국군 보안부대라고 아주 센 부대에 아니 서울에서 그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까? 네, 아주 그 특혜받은 뭐 부대인 줄 아는데 저는 치사병이었어요. 치사병. 네, 부대장님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식사가 안 좋으니까 어디서 요리 잘하는 사병을 구해와라 그랬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궁중요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하시고 옷도 하시고 이건 뭐. 네, 생활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머리를 썼죠. 뭐든지 좋은 기술을 좀 익혀서 요긴하게 쓰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뽑혀간 게 이제 보안부대에 뽑혀가서 거기서 이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제 제가 나가서 뭐 가끔은 판소리도 조금 배운 걸 하고 민요도 하고 시조는 많이 했으니까 자주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이제 저희가 천호동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갖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을 가는데 천호동 시장에서 송파 그 놀이마당이 있잖아요. 서울시에 사는 그 놀이마당을 지나오는데 한겨울인데 눈이 펑펑 오는 날인데 어디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슬픈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저희 김정현 선생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조그만한 분이 눈이 펑펑하고 객석에 이제 이렇게 포장 같은 게 그때 없을 때라서 한 10명도 안 앉아 있는데 그 조그만하신 분이 하얀 수건을 쓰고 수신가를 부르시는데 뭐 정말 애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소리를 다 듣고 한참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괴롭고 슬퍼서 울었다 그랬더니 저희 김정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끼가 있는 건데. 근데 군부대에서 장보러 다녀오는 길에 그러셨으면 그때 군복입을 입고 계셨거든요. 저희 보안부대가 모두 사복이고요. 머리도 이거보다 더 길고. 그렇죠, 모든 맞다. 외출이 굉장히 용이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댁이 어디냐고 했더니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대에 와서 우리 이제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소리 배우러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전화를 하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어디죠? 홍익대학교 옆에 창전동인데 큰 대저택이었어요. 130평.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께 진짜 부대에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공부를 하러 가는데 제가 치사병이니까 저녁에 요리를 막 해요. 선생님 밥은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다 해서 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 드실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에서 뭐 그 참치회 같은 거 사서 다 하고 밥도 다 질게 해가지고 아주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녁밥을 해갖고 싸가지고 이제 창전동까지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갔더니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를 했죠. 독공을. 근데 정말 독특한 군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아주 지겹게 생각하고 그냥 그 인생이 없었으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인생의 귀인을 만나셨으니까. 그 전까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가지고 군대 가서 생활하는 게
저는 그때까지 제 젊은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군대에서 보호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위에 상사분들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지하 사격장을 내주면서 저녁에 거기서 소리 연습해라. 그리고 또 저희 과장님이 장구통도 사주시고, 그리고 뭐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이병 때도 일병 때도 예, 아무도 건들지 마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만 군 생활을 해도 근데 안 갈 이유가 없겠는데. 네, 그리고 저는 부대에서 거의 이제 그 휴일에 나가야 될 때도 나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 제대 후에도 거의 한 6개월, 7개월은 군 부대를 계속 갔었어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 얘기들이 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김정현 선생님께도 물론 서도소리를 배우긴 하셨지만은 서도소리 하면 또 수심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배뱅이굿도 있고 네.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저희가 거창에서 저는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부산으로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시라서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어요. 그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너무 애가 이제 도시에 적응을 못하니까 김해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해에서 그 시조도 배우러 다니고 이제 예,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그때 화요일 날 밤 8시에 라디오에서 저희 TV가 없었는데 민요 백일장이라고 유명한 국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는 한 주도 안 빼고 거기에 이연관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김오라 선생님, 쟁쟁한 분들입니다. 예, 박동진 선생님, 조상현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쫙 나오시면서 아마추어 그 국악을 해갖고 이제 등용문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진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 꿈이 그 이연관 선생님처럼 되는 인간문화재였어요. 뭐 다른 것도 잘 모르고 난 이 다음에 크면 저분 어린 같은 마음에 또 예. 인간문화재가 되리라. 그게 제 이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예. 그 높이 지르는 소리가 저랑 예. 목소리가 딱 맞았어요. 제가 소리를 꽥꽥 잘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 꿈을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커오고 그리고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소리꾼이 되겠다고 나섰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86년도에 제가 마지막 이제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전주대 사습을 갔는데 이제 김정현 선생님한테 배운 수심가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장덕화 선생님이 장구를 쳐주시고 그래서 딱 부르고 끝났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이영관 선생님, 최창남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등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심가를 딱 끝내니까 안비치 선생님이 너 김정현 선생님 제자지. 한 분이 바로 알아들어. 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영관 선생님께 뒤로 딱 오시더니 집이 어디냐, 언제부터 거기 다녔냐, 뭐 서울에 있냐,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제 감격이 이제 너무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 그 선생님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의아해가지고 예. 그래 뭐 이러시면서 한번 와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회가 끝나고 저희 김정현 선생님한테 오니까 저희 선생님이 혹시라도 밖에 어디서 데리고 갈까봐 너 절대 이 순간에 밖에 나가면 몹쓸 놈이 되는 거다. 예. 그리고 딴 사람 말 절대 듣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라.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영관 선생님이 불러내시고 안비천 선생님이 불러내시고 이현주 선생님이 또 불러내셔갖고 민요도 좀 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중환자실로 가시고 저를 그때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저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계속 하셨다가 그걸 실패하시고 네, 실패하시면서 뭐 제가 이제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고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조금 난감도 하신 것도 있었을 것 같네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죽으려고 했었어요. 예, 선생님 이제 저는 그 김정은 선생님만 믿고 저 소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병간호를 하루에 33시간 하고 수업을 30분 하고 뭐 그래도 그때는 그랬죠. 선생님이 소리를 안 가르쳐 주셔도 상관없는데 편찮으시지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자네는 아들이 많으니 이 아들은 양자를 삼겠다. 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얘를 장가를 보내서 내가 얘랑 마지막에 살겠다라고 저희 어머니랑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님이 이제 늦게 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러움을 받고 선생님하고의 마지막을 못 보고 서로 오해하고 돌아가신 거죠. 저는 선생님이 버린 자식이고 선생님은 저 제자가 배반하고 딴 데로 나간 걸로 한을 못 풀었어요. 예. 살다 보면 참 그런 오해라는 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끝까지. 자, 그럼 이쯤에서 뭐 김정현 선생과의 인연 말씀도 들었고 또 이응관 선생과의 말씀도 들었는데 배뱅이굿 한번 듣고 가시죠, 뭐 그러면은. 네, 제가 뭐 그렇게 녹음을 저희 선생님 생존에 계실 때는 감히 뭐 정말 뭐 녹음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지금도 아직 녹음을 안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방송했던 거, 짧은 건데 괜찮으시다면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박정욱 씨의 배뱅이굿 한번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재계를 고의하고 세류 같은 가는 허리 한김 예물 덤뿍 이고서 산천 기도를 그러나내 산천 기도를 들어간다. 이때는 어느 때냐 양춘 가잘 봄이로구나. 왠가 잠목이 무성하구나. 옛날 서울 장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이 제사는 마르나 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서 명산대찰 찾아가서 아들 딸 그저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삼부인 뱃속에 그 무엇 하나씩 생기던가 보더라. 그날부터 댁이 있어 한두 달에 피가 되고 다섯 여섯 달에 오장육부가 생겨서 아하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에 삼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이렇게 그냥 집집마다 하나씩 낳긴 낳았는데 그 해에 신수가 운수 대통을 했던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던가 보더라. 앞집은 세월이, 뒷집은 내월이, 가운데 집 배뱅이가 그저 온유울에 물주 노이자라듯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세월이 내월이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뱅이는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저 남의 가중과 약혼을 해놓고 예장 혼수를 그저 파리 받았는데 해가 도다 일광단 달이 도다 월광단 길주면천 해령주 명주 세표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눈무단 제갈공명 화령단 연한자주 흰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오강목 당목 석쇠 무명 아주 그냥 파리 받아놓고 낮이면은 바느질을 하고 밤이면은 물레질을 하면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득병이 들어서 병이 나서 덜컥 죽어서 북망산천으로 갔던가 보더라. 그래서 그냥 이 최정승 배뱅이의 아버지가 매일같이 무남 동료가 죽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죄다 불러다가 자기 딸 배뱅이 혼이라도 어떻게 한번 불러보겠다고 전국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데 저 강원도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데 꼭 이렇게 했던가 보더라. 에라 임금 만세라 에라 임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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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로다. 오늘날에 오신 여러분 재수나 소망이 생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낳고 며느리를 얻으면 연력고용이 되고 말이 놓으면 용마되고 배뱅이 혼이야 오거나 말거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재수나 소망만 생기실 때 에라 임금 만세라 에라 임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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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로다. 이렇게 그냥 배뱅이 혼은 불러내지 못하고 이 무당들이 다 쫓겨나서 여러 아들 구슬해도 그냥 배뱅이 혼이 도무지 안 오니까 배뱅이 어머니 아버지 최정승이 아주 그냥 속이 상해서 저 안채에 들어가서 북판을 내다보지도 않고 있을 때 저 평양에 사는 한 건달 녀석이 주막집에서 배뱅이 죽은 내력을 몽땅 다 알아가지고 마치 배뱅이 혼이 온양 가서 엉터리 구슬하는데 꼭 이렇게 했던가 보더라. 왔구나 왔소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갔던 배뱅이 온신 평양 사는 박소무당의 입을 빌고 몸을 빌어 오늘에야 왔소이다. 우리 오만인 어디 간다요? 오만이 우리 오만이가 나를 죽었다고 요렇게 발시를 한다면은 내가 살아서 시집간 적에 예장 혼수 받아놓은 거 해가 돋아 일광단 다리도다 월광단 길주명천 회령주 명주세필 삼동주 흑봉단 목봉단 만수청산 운무단 제갈공명화룡단 연안자주 흰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오경목당목 석쇠무명 바리바리 받아놓은 거 수부당 앞에다가 다 내다 주면 내가 죽어서 우리 저승갈증에 우리 오만이 얼굴 본 듯이 끄집어내놓고 이 가끔씩 보겠어요. 빨리빨리 내다 줘요. 오마 아이고 배뱅이 오만이가 야 끝까지 예장원수가 다 뭐이가 우리 딸이 살아서도 정신이 좋더니만 죽어서도 정신이 그냥 그대로 있구나. 그냥 재산이 다 뭐이가 다 가져가고 그저 니엠이 산 것도 다 잡아가라. 이렇게 건달 녀석이 엉터리 배뱅이 구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떠나가는데 오늘 오신 여러 손님들한테 몽땅 다 주고 가는 것이었다. 떠나간다 배뱅이 혼신이 떠나간다. 이번 구세 돈 많이 번 건 오늘 오신 손님들 가져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도소리꾼 박정옥 씨와 함께하는 소리다방 두 번째 곡으로 배뱅이 굿을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니 참 그 오만이 하는 왔구나 이런 데서 또 이은관 선생님 생각이 절로절로 나네요 또. 네, 선생님 근처에라도 가야 할 텐데 늘 마음이 안 들고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게 한 2년 전쯤에 그 방송. 예. 근데 참 재밌긴 재밌어요. 배뱅이 이야기가 보면은. 예. 네, 그 이상하게 이제 배뱅이 굿해서 왔구나 하는 걸 전 국민 중에 한 50대 이상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아시는 거에 비해서 완창으로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아서 한 5, 6사람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희한한 일이다.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완창을 다 하면 한 1시간 20분 정도? 예. 네, 그 정도 걸리는데 그 뒤에 이제 왔구나 하는 저 부분에서 다 막혀가지고 예, 소리 꽤나 또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이제 앞엔 좀 잘 나가다가 근데 그 왔구나 하는 대목이 이제 평양 무당들이 진옥이 굿할 때 다리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이 와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반갑다 하면서 혼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왕굿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건달이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평양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굿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다들 못한다는 예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좀 더 우리 그 서도소리 인구가 많아졌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심가도 듣고 서도소리도 듣고 앞서 말씀해 주신 김정현 선생도 생각이 나고 또 이은관 선생도 생각이 나고 서도소리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사실 뭐랄까요? 뭐 지금 뭐 어쨌든 무형문화재 제도가 지금은 또 약간 뭐 확대됐다고 해야 될지 뭐 요새는 또 그 등급이 나뉜 것 같아가지고 국가 지정 뭐 중요 무형문화재도 있고 뭐 각 지자체별로도 있고 뭐 이런데 서도소리가 그러면서는 조금 손해랄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뭐 경기, 남도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있으니까 또 그 나름으로 문화재가 좀 더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는데 서도소리는 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서도소리 경우 이제 국가 지정으로는
경우는 29호로 서도소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도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 소리 전체를 묶어서 이제 서도소리인 그렇죠. 것이고 이제 지방문화재로 따지자면 저희도 이북 5도청이 있기 때문에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 남북도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안남도 평양을 위주로 한 평안남도의 서도소리로 이렇게 이제 평안도 소리를 모아서 그렇게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뭐 앞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글쎄 뭐 최근에 이런 뭐 세상 일이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좋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요즘처럼 이제 이 북한 쪽을 우리가 이제 한반도로 봤을 때 팔도가 다 이제 형성되는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대동강에서 그 진짜 오리지널 서도소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떤 그 지금 이북 5도청에 있는 다른 이제 관공서들이 있으니까 저희 평안남도에서 이제 제가 평안남도 또 명예 도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도민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뱅이굿이 평양이 본고장이기 때문에 또 평안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배뱅이굿으로 제가 또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그쪽 분들하고 또 잘 또 융합이 돼서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평양 공연을 올라간다고 치면 뭐 국가문화재보다는 어쨌든 평양에 있는 평안남도 이북 5도 문화재에서 올라가는 게 더 돋보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북 5도 이제 우리 평안남도 그쪽하고 제가 이제 계속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북 5도청이 사실 좀 힘을 못 썼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많이 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제 이북 5도에 관련돼 있는 무형문화재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부가 아니라서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 특히 이제 그 이북 지방의 문화는 정말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이 맵시 좋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옷을 이렇게 잘만 입으시는 게 아니라 잘 또 짓기도 하신다고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음악을 하려면은 또 우리 뭐 이제 뭐 각 종목별로 다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갖춰 입고 또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데서도 활약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뭐 아까도 궁중 요리를 했다는 게 글쎄, 이제 그 부산에 살면서 제가 국악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맨손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뭐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뭐 학습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뭐 제사 음식도 많이 보고 차례 지내는 것도 많이 봐서 그 전통 음식은 조금 어렵지 않은 데다가 궁중 요리를 배웠더니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했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삭바느질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또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 이제 뭐 재봉틀 소리가 계속 바닥 나면 빨리 자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주무실까? 그럼 또 자다가 눈 떠가지고 일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뭐 시침질 같은 걸 그냥 해놓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또 뜯어갖고 일을 이중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느질 하는 거 뭐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위로 재단하는 거 자르는 거 옷 모양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거는 너무 쉬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봐고 만져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국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나가서 입어야 될 옷이 다 한복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무용을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무용 공연을 한다고 이제 선생님 발표했는데 무용 공연의 의상비가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좀 비싸지 않습니까? 6년 7년 이때에 60만 원이면 제 자취 생활비 2달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무용을 딱 집어치우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웬만한 옷은 엄마랑 나랑 만드는데 이거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옷은 안 되니까 내가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서 종로 5가에 동대문 시장 있는 데서 학원을 한 1년 다녔어요. 한복 배우는 학원을.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온갖 뭐 정보와 자료와 기술을 다 배운 거죠.
그러고 났더니 제가 87년, 8년부터 이제 뭐 서도소리 그 이북 5도청에서 평안남도 민속 대표팀으로 예. 3,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자가 한 3, 40명씩 단원이 있으니까 그 옷을 계속 평양 옷을 해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시절에 한복 한 벌에 뭐 그래도 40만 원, 50만 원, 무용복 같은 거는 60만 원인데 뭐 3, 40명 되는 그 저희 단원들을 계속 옷을 바꿔 입히고 막 공연을 해대니까 예. 온 데서 다 제 뭐 어머니가 시골에서 맨날 땅 팔아갖고 온대 막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예. 그런데 저는 한복이 그때도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혼수 전문점도 하나 잡으로 하고. 아까 제가 이 카탈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잠깐 봤는데 아우 색깔이 뭐. 예,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로지 소리꾼이거든요. 뭐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고 뭔가 뭐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장을 하는 것도 저는 꿈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든지 저희 선생님들처럼 소리를 잘하는 명창이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의상은 어쨌든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옷과 내 제자들이 입는 옷들은 언제든지 내 손으로 손쉽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항상 좋은 옷이 공급하리라. 이게 제 신조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돌아가신 임혜방 선생도 옷을 그렇게 잘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 소리 뭐 이거 무용의 춤의 이거는 다르긴 합니다만 나름의 또 금액을 입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박정욱 씨와 말씀 나눈다 보니까 군대 얘기도 재미있고 음식 얘기도 나왔다가 옷 얘기까지 나오고 참 막 기본적으로 소리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또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제가 황해도 구슬에 이수했거든요. 아예 이수하면서 그 황해도 굿이 이제 내린 무당들한테 해서 내려오는 굿인데 제가 어쩌다가 그 무당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뭐 그 연정에 따라가서 이제 굿을 배워가지고 황해도 굿을 24거리 완판을 하는 이게 베테랑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황해도 지방의 무가가 우리 서도소리에서 기본이 되는 그렇죠, 뭐 산년불이라든가 남봉가 등이 그 황해도 본토 사람들이 불러야 그 제맛이 난다는 건데 그게 구판에 가니까 황해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그 구판에 모여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처절하게 부르는 그 산년불이라든가 이런 무가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황해도 굿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못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리다방 마무리하는 세 번째 곡을 무가 쪽으로. 다 뜻이 있었네요. 황해도 무가 중에서 이제 부정거리라고. 이거는 그러면 따로 녹음을 해 두신. 네, 94년에 제가 이제 황해도 철무리 굿 무가집이라고 해서 음반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반이 그 이제 무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음반으로 나온 무가가 없어서 그렇죠. 많이 교육용으로 썼고 제가 음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뿌리셨네요. 판매한 그런 아주 정말 효자 음반인데 그중에 이제 부정거리는 24거리 중에 한 6번째쯤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율도 독특하고 해서 근데 94년이니까 제가 한창 젊을 때 소리라서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괜찮죠. 네. 자, 오늘 박정욱 씨와 함께한 소리다방 끝곡으로는 말씀해 주신 부정거리 준비를 했고요. 정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한번 다시 모셔서 재미있는 말씀 또 이어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고 정한 인간이 나갈세라 부정한 인간이 들어올세라 밤이면은 불 밝히고 낮이면 물 밝힐 때 물 밝힐 때 이번 신사 받으시고 3년 시루를 곱게나요 금노향불을 도둑피고 영부정시들을 모시려고 천하에도 영부정 지하에도 영부정 서도소리꾼 박정욱 씨와 함께한 소리다방 마무리하는 곡은 황해도 무가 부정거리 들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듣자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갈 길이 바빠서 오늘 정말 서도소리에 뭐랄까요, 엑기스만 뽑아 들었달까요? 수심가도 함께 하셨고 배뱅이고 또 들었고 이렇게 무가까지 했습니다. 앞서 박정욱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직은 좀 서도소리의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 서도소리가 언젠가는 탄탄한 반석 위에 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시겠죠? 오늘 소리다방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음악과 사람, 시대와 시대가 교차하는 특별한 밤. 여러분은 지금 음악학자 이준희가 진행하는 음악의 교차로를 듣고 계십니다.